오늘은 또 치산치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수강산입니다. 근데 그 말이 어디론가 지금 요즘은 잘 쓰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기후가 건조해지고 그래서 결합으로 인해서 산불이 나고 뭐 전기 누조로 인해서 나기도 하고 또 등산객들의 실수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고 활용도가 낮습니다. 이 산을 이용하면 외국의 유럽 같은 데는 순바위산이고 흙이 별로 덮여있지 않은데 그 산을 이용해서 포도나무를 심고 유실수를 심고 그리고 목축을 할 수 있도록 잘 다듬어서 나라가 굉장히 산들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축산이라든지 또는 그 소득을 할 수 있는 농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잘 가꿔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야생적입니다. 아직 누구도 손을 안 댄 그런 산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지만 우리 산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놀고 있는 아무것도 아니고 뭐 그냥 산으로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국민 소득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산들을 이용하는 또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른 나라에 보여주고 그래서 앞서가는 나라로 본보기가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산불 나면은 헬기가 떠서 그 불을 끄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소방 대원들의 그 생명도 앗아가고 또 재난이 산골 주민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이 산불이. 그래서 우리는 옛말에 치산치수 이 산도 우리가 갖고 와야 됩니다. 물도 마찬가지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 끌고 다니는 산이 아니고 돈을 벌러 다니는 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은 정말 공원처럼 아름답고 그림처럼 아름다운 산들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동물들을 이제 산에 야생 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도 먹이가 있어야 되고 또 그 동물들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산을 이 인간들만을 위한 그런 산이 아니고 자연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산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산불이 나면은 산불이 보통 한 2km 정도를 날아갑니다. 그래서 2km 이상 약 4km 정도씩 뛰어서 동물구역과 사람구역과 그리고
산림 구역을 나눠서 불이 나도 그 지역만 타고 정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나머지는 유실수를 심고 과일을 심고 또 채소도 기르고 그래서 소득을 올릴 수 있고 거기서 나은 걸로 유기농 주스를 만들고 또 잼도 만들고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서 열매도 더 맛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어떤 그 열매보다도 우리나라의 과일이나 이런 것은 맛의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기농으로 잘 키워서 전 세계에 수출하고 또 포도도 심어서 와인도 만들고 또 다른 과일도 만들어서 와인도 만들어서 수출하고 그러면 일자리도 생기고 그래서 청년들의 소득이 가능하게 되고 또 우리의 영역이 그만큼 넓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도소에 계시는 분들 그분들을 활용해서 그런 과수원을 관리하게 하고 또 그분들의 그 생계작업 또 출소 후에 생활안정작업으로 그런 것들을 걸어서 자기들이 준비해서 나와서 그런 것들을 분양을 해주고 그래서 산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범을 막고 그래서 이분들이 출소를 해도 걱정하지 않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가에 공헌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으면 산불도 막을 수 있고 또 소득도 창출하고 직업도 만들고 우리나라의 물건을 수출해서 그래서 국가의 유익이 되고 국민들이 잘 사는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산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태풍이 자주 옵니다. 자연재해가 많이 옵니다. 이제는 산을 관리하지 않으면 산이 무너져 내리고 홍수로 산이 쏟아져 내립니다. 나무들이 수로를 막아가지고 그 물이 넘쳐서 마을을 덮치고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볼 때 그런 것을 해년마다 복구 비용으로 많은 돈이 나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돈에다 조금 더 보태서 완벽하게 해서 산이 국민의 농장이 되고 농토가 되고 그리고 동물들의 살기 좋은 그런 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앞으로 수많은 그런 좋은 과일들을 가지고 발효도 시키고 또 많은 미생물을 발생시켜서 그 미생물을 활용해서 치유도 하고 또 약품도 만들고 그런 더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은 산에다가 그런 시설을 하려면은 그 태풍이라든지
또 산사태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많은 그 자재들이 필요합니다. 태풍이 불 때 바람을 막아주고 과실을 떨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연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태풍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피해를 대비해서 미리 앞서가는 그런 준비를 하고, 우리가 자연재해를 막아낼 수 있고 지혜롭게 슬기롭게 그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있을 줄도 압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또 국가와 국민들이 연구하고 하면 그런 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운영하시는 유정자들께서 그런 것들을 제안하시고 또 지혜를 모아서 국민들의 그런 숨은 제주꾼들을 찾아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가가 노는 사람이었고 노는 땅이었고 노는 산이었고 노는 것이 없는, 그래서 국가가 살아 움직이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물을 지키는 데는 정말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밥은 한 달을 굶어도 안 죽지만 물은 일주일만 굶으면 죽습니다. 그럴 정도로 소중합니다. 공기 다음으로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폐기물 업체들의, 물론 폐기물을 잘 처리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두 업체가, 불량업체가 그냥 차에다 가지고 와서 밤중에 물에다 풀어버리고 그런 독극물 위험한 그런 것들을, 강물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방법을 채택을 합니다. 물론 소득을 위해서 나쁜 마음을 먹고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그것을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것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이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그것을 처리하겠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돼요. 최소한 우리가 먹는 강물에다가 독극물을 푸는, 폐기물을 버리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폐기물의 최종적인 것은 국가가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도 머리를 짜내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치 국가는 한 가정과 같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과 능력이 없는 사람과,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과, 이 사람들이 혼자서 사는 겁니다. 아버지가 할 일이 있고 어머니가 할 일이 있고 자식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폐기물을 들고 있는 그 업체들이 끝까지 국가가 추적하고, 그래서 그 폐기물이 어떻게 소모되는가, 국가가 회수해서 그것은 국가가 책임지고 정리를 해줘요.
그러고 문책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 그래서 물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금수강산을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물이 공해로 인해서 강물이 썩어가고 있다고 다들 탄식을 합니다. 우리가 강물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님께서 4대강을 선포하시면서 물을 정수하는 정수탑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수를 중간중간 정수를 해주면 그 물이 정수가 돼서 깨끗한 물이 내려갈 수 있고 또 오존이 보존되고 인해서 수많은 이 천연 청소부들이 거기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연이 자연을 지키는 그런 경험을 냅니다. 지금 강 하나에서 관리가 되면 강을 지키고도 남을 수 있는 거기에 기대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을 충분히 주고도 남을 수 있는 유익한 그런 자금이 나옵니다. 강 하나에서 최하 100억에서 뭐 몇백억까지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돈 버는 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수탑을 연구해야 됩니다. 물을 걸러주고 생물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생물들이 스스로 그 먹이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공해가 자동으로 제거됩니다. 공해를 정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런 생물들이 있습니다. 주로 갑각류나 또 이 회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또 맛도 있습니다. 또 그것들을 국민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그 음식 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뻘을 지키는 것이 있고 또 바위를 지키는 것이 있고 또 물이 정화될 수 있도록 그것을 먹고 사는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 종류는 많습니다. 우리가 논에 뿌리는 고동이라든지 또는 참깨, 민물깨, 그리고 새우 이런 것들이 그런 공해물질들을 다 제거하는 기술을 가진 기술자입니다. 그리고 미꾸라지라든지 장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해에 아주 강하고 공해를 제거하는 그런 기술을 가진 기술자들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자연은 회복돼서 우리에게 몇 배의 속도를 올려주고 스스로 자신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누구도 지어야 할 사람이 짓고 지어야 할 기관이 지어준다면은 이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소득을 주면 또 강에 기대서 한 국가가 강을 따라서 이렇게 국가들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강을 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강을 다시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버리면은 그 강은 누구 겁니까? 우리가 관리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사회를 보호하지 않으면 이 사회가 온전한 인격적인 사회가 될 수 없듯이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강물들을 여과해주고, 그 여과물들이 다 나오면은 고급 비료가 됩니다. 농작물에 아주 필요한 좋은 비료들입니다. 그래서 썩기 전에 그런 것들을 미리 물에서 건져서 비료하고, 그러고 물은 깨끗하게 청소해서 고기들에게 환경을 지켜주면 고기들은 열심히 강물을 지킬 겁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우리가 아닌 기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생물들입니다. 그들이 살 수 있게 해주면 강도 지켜지고 물도 지켜지고 그리고 소득도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강물에다가 폐기물을 갖다 쏟아붓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켜주고 그 폐기물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정리해서 안전하게 얼마든지 그것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대책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이 치산치수를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금수강산으로 조금도 손색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게, 유전자님께서는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